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황 조작과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의 자존감을 극도로 떨어뜨리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학대죠. 이 용어가 가스라이팅이 된 데에는 가스등, 즉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연극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부인이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탓합니다. 이에 아내는 점차 자신의 현실 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는 방식으로,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라는 행태로,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그따위로 하냐며 비난하는 형태로 가스라이팅을 하곤 하죠. 자존감이 낮아서 저에게 찾아온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의 희생자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 데이트폭력연구소에서 나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상대를 가족, 이성친구, 상사로 생각하며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까요? 1. 왠지 몰라도 결국 항상 그 사람 방식으로 진행된다. 2. 그 사람에게 너는 너무 예민해. 이게 네가 무시당하는 이유야. 비난받아도 참아야지.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었어. 너 혼자 상상하는 것이겠지.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변명한다. 4. 그 사람을 만나기 전 잘못한 일이 없는지 점검하게 된다. 5. 그 사람이 윽박지를까봐 거짓말을 하게 된다. 6. 그를 알기 전보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됐다. 종합적으로 상대가 늘 나에게 부정적인 표현과 평가를 하며 나는 그 표현과 평가를 피하기 위해 행동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평온하다면 당신은 가스라이팅의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상황을 분명히 말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스라이팅 학대 유형. 거부. 피해자의 의견을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않는다. 네 의견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반박. 피해자의 기억을 불신한다. 기억력이 좀 안 좋은데? 아니, 당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전환. 피해자의 생각을 의심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걱정해줘서 하는 말인데 곱깝게 듣네. 그러니까 네가 무시를 당하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경시.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여겨지게 만든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아니면 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 참아? 망각. 가해자가 실제로 발생한 일을 잊은 척하거나 부인한다. 아,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언제요? 진짜 이상하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긴 했지만 가해자는 보통 여러 가지 유형이 합쳐진 말을 반복해서 가스라이팅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늘 부족하고 멍청하고 상대를 실망시키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며 상대방의 말에 일희일비되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 눈치를 심하게 보며 상대방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몇 번의 반복된 가스라이팅에는 자기 불신이 쌓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교묘하게 나를 공격하며 그 공격의 근거가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적받을 수 있는 것들과 어느 정도는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실수를 하긴 했기 때문에 상사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성 친구에게 실망감을 주긴 줬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사람과 상황. 자존감이 본래 낮았던 사람이 가스라이팅의 희생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의 교묘한 조작이 더해져 자신을 한층 더 부족한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무시하거나 받아쳐야 하지만 자신 역시 평소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논리에 수긍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상대방에게 설득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직 신뢰하기 힘든 시기인 경우, 사회 초년생, 연애에 서툴거나 연애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게 맞고 그걸 지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지적인지 가스라이팅인지 잘 구별을 못하게 되죠.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감성적인 사람, 기질적으로는 내향적인 사람이 상대의 비난에 큰 상처를 받고
가스라이팅에 희생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계급이 중시되는 환경, 상급자의 평가가 승진과 연봉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조, 즉 상급자가 권력을 갖기 쉬운 환경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심리, 그 스스로도 심리적인 취약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월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때때로 열등감이 가스라이팅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열등감을 주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쓰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 소시오패스의 유형일 때인데요. 끝도 없이 이기적이고 공감을 못하는 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를 이용해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려는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쓸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응하는 법.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것. 보통 가스라이팅을 오래도록 하는 유형은 스스로 개선되거나 여러분의 단기간의 대응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연인의 경우엔 헤어짐이 가장 빠른 길이고, 부모님의 경우엔 독립과 연락 빈도를 줄이는 것, 회사의 경우에는 팀을 바꾸거나 회사를 이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빠른 속도로 나의 멘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자행하는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야 뭐 다를 줄 알아? 확실한 건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그 상사가 없고, 나는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가스라이팅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알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상사는 다른 데 가서는 자기가 이렇게 못하니까 그 회사에 오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다른 데 안 가보고 하는 헛소리죠. 그럼에도 가스라이팅을 자행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안합니다. 1. 자신의 망가진 평가 및 판단 체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겪었던 사건을 사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받고 잘못했다는 그 사건에 정말 내 잘못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리고 있다 해도 얼마나 심하게 비난받아야 하는가를 다시 판단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다 자기 잘못으로 여기셨겠지만 어떤 문제 발생에 본인의 잘못으로만 가득 찬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내가 아닌 다른 소중한 사람으로 바꿔도 같은 판단으로 귀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객관적인 판단이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본 가정 바꾸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가정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노력하면 칭찬해 주거나 적어도 비난하진 않겠지. 그러나 그 가정은 가스라이팅 앞에 늘 무너질 것이므로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분명히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까겠지? 로 말이죠. 그럴 경우 상대의 공격에 대한 타격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상했으니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하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대략 시나리오를 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시나리오 안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그 시나리오대로 행동한다면 상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가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추후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주세요. 아니, 당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저는 그 말을 3일 전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생각이 저는 그리 특이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상사분께 물어봐도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 참아?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만 너에게 맞춰야 돼?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말 안 하셨다고요? 녹음기라도 챙겨야겠네요. 물론 이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심리적 타격이 1도 없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경이 엄청나게 쓰이고 반박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죠. 아직 자존감이 높지 않거나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의 변화를 가장 추천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그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꼭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현재 자존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담아서 자존감 전문 상담 그리고 자기 알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자존감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자존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자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